미피는 커다란 과자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바삭바삭 좋은 소리가 나거든요. 그때 문에서 긁는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열자 거기에 스너피가 있었지요. 스너피는 반갑게 짖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너 과자 소리를 들었구나? 너도 먹고 싶니? 미피가 과자를 주자 스너피는 꿀꺽 삼켰어요. 그런데 갑자기 쫑긋 귀를 세우는 거예요. 이번엔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스너피는 문으로 달려가 긁기 시작했어요. 문을 열자 거기엔 차를 타고 온 아빠가 계셨지요. 아, 멀리서 자동차 소리를 들었구나. 소리는 정말 잘 듣는다니까. 점심을 먹은 스너피는 잔뜩 신이 났어요.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지요. 미피가 나가 놀아도 되는지 묻자 엄마는 대신 늦으면 안 된다. 그래서 스너피를 따라갔어요.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궁금했거든요. 갑자기 스너피가 멈추더니 쫑긋 귀를 세웠어요. 이번에 무슨 소리가 들려? 스너피는 잘 들어보라며 짖는 것 같았지요. 미피가 귀를 기울이자 새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새가 보이니, 스너피? 네, 바로 저기 있네요. 새 한 마리가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스너피는 다시 한번 귀를 쫑긋 세웠어요. 항상 이상한 소리를 듣거든요. 이번엔 정말 이상한 소리인가 봐요. 스너피가 잔뜩 흥분했네요. 하지만 미피는 들리지 않았어요. 스너피가 숲으로 뛰어가자 개구리 소리를 들었나? 아님 오리 소리인가? 스너피는 달리고 또 달렸어요. 소리를 들으려고 멈춰섰다가 또다시 달렸지요. 아주 이상한 소린가 보네. 미피도 덩달아 전속력으로 달렸지요. 스너피는 점점 더 신이 났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은 거지? 미피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숲속은 쥐 죽은 듯 고요했지요. 하지만 스너피는 계속 달렸어요. 그런데 드디어 미피도 들리는 거예요. 보리스가 톱질하는 소리인가? 하지만 톱질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보단 훨씬 더 큰 소리였지요. 어느새 두 친구는 탁 트인 곳에 다다랐어요. 바로 거기서 소리를 내는 걸 발견했지요. 그건 보리스였어요. 나무에 기댄 채로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지 뭐예요. 스너피가 짖자 보리스가 깼어요. 어우, 이런. 안녕, 스너피. 안녕, 미피. 아침 내내 일하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었나 봐. 미피는 웃음이 났어요. 스너피가 글쎄 우리 집에서 네 소리를 들은 거 있지? 네 코 고는 소리가 굉장한 걸까? 아님 스너피가 소리를 잘 듣는 걸까? 어느 날 아침 미피는 서둘러 학교에 갔어요. 스너피는 도시락에서 나는 소시지 냄새를 맡고 졸졸 따라오고 있었지요. 오늘은 미술 시간이라 서둘러야 했어요. 엄마께들이 선물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교실에는 갖가지 색종이랑 헝겊이 있었어요. 미피는 목걸이를 담는 예쁜 상자를 만들기로 했지요. 미피는 하루 종일 열심히 만들었어요. 두꺼운 파란 종이를 오리고 풀을 칠하고 또 접어서 예쁜 상자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빨간 종이를 가져와
하트 모양으로 오렸어요. 그런 다음 상자 뚜껑 위에 붙였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미피는 멈춰 서더니 파란 상자를 도시락 가방에 넣었어요. 엄마 몰래 가져가서 깜짝 놀래드리고 싶었거든요. 선물을 침대 밑에 숨겨놔야지. 그리고 종이 여러 장에 힌트를 그려서 엄마께 드려야겠다. 도시락 가방에서 파란 상자를 꺼내자 점심으로 먹은 소시지 냄새가 났어요. 스너피가 냄새를 맡고 달려왔지요. 쉬. 엄마께 드릴 깜짝 선물이란 말이야. 그러더니 종이를 꺼내서 한 장씩 그림을 그렸어요. 먼저 그릇을 그린 종이를 엄마가 아끼는 의자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장난감 상자를 그린 종이를 그릇 안에 넣어놨지요. 끝으로 침대를 그린 종이를 장난감 상자 안에 넣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선물을 찾으실 수 있을 거야. 우와, 정말 재밌겠다. 다음 날 아침 미피가 말하길, 어버이날이에요, 엄마. 엄마를 위한 특별한 날이에요. 엄마가 아끼는 의자에 앉아보실래요? 엄마는 의자 위에 그릇 그림을 보고 웃으셨어요. 알았다. 이거 힌트구나. 그럼 그릇 안을 봐야 되는 거니? 그릇을 찾은 엄마는 장난감 상자 그림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장난감 상자로 가자 침대 그림이 있었지요. 그래서 미피 침대 밑을 들여다봤어요. 미피는 엄마가 예쁜 상자를 보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생각하며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침대 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림도 없었고요. 이제 어딜 봐야 되는 거니? 그때 스너피가 나타나 꼬리를 흔들고 팔짝팔짝 뛰며 짖었어요. 너 선물을 어떻게 한 거야, 스너피? 스너피는 마당에 있는 자기 집으로 달려갔지요. 엄마가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바로 거기에 상자가 있는 거예요. 어머나, 정말 예쁜 선물이구나. 이걸 만들다니 정말 영리하구나. 또 스너피 집에 숨긴 것도 영리하고 말이야. 그 안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미피는 웃었지요. 그렇게 아주 특별한 어버이날을 보냈답니다. 어느 바람이 쌩쌩 부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보리스네 집 창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숲에서 돌아온 보리스는 집안이 낙엽투성이가 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봐봐라, 봐봐라. 창문을 열어놓으면 어떡해. 집안이 낙엽투성이가 됐잖아. 그런데 바바라가 없는 거예요. 대체 어디로 간 거지요? 그때 바바라가 먹을 걸 사들고 나타났어요. 나왔어, 보리스. 먹을 거 사러 시내에 갔다 왔어. 너 창문 닫는 거 깜빡했지? 집안 꼴 좀 봐. 바람 때문에 거실이 낙엽투성이가 됐잖아. 그렇게 중요한 걸 깜빡하면 어떡해? 아, 정말 미안해, 보리스. 낙엽은 내가 다 쓸어낼게. 그래도 너무 화내지 마. 너도 가끔 깜빡하잖아. 내가 언제 깜빡했어? 보리스는 바바라한테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미피네 집에 갔다 올게. 차고를 만들어주기로 약속했거든. 그리곤 연장과 판자를 챙겨 조그만 수레에 담았어요.
그것 봐. 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깜빡하는 법이 없다니까 그러네. 바바라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낙엽을 쓸었어요. 보리스는 수레를 끌고 숲으로 갔지요. 미피네 집에 도착한 보리스는 조그만 차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스쿠터가 들어갈 크기로요. 우와, 진짜 멋지다. 고마워, 보리스. 보리스는 자기가 만든 게 자랑스러웠어요. 한편 그제야 낙엽을 전부 다 밖으로 쓸어낸 바바라는 일을 하고 나자 무척 피곤했어요. 빗자루는 보리스의 작업실에 다시 갖다 놨지요. 그런데 보리스의 작업대 위에서 뭘 발견했을까요? 바로 자물쇠랑 열쇠였어요. 한편 미피는 새로 만든 차고문을 닫아봤어요. 그런데 다시 열리는 거예요. 차고문이 안 닫혀, 보리스. 자물쇠 다는 걸 깜빡한 거 아니야? 어우, 난 몰라. 바로 그때 바바라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타났어요. 그건 바로 자물쇠였지요. 이거 깜빡했지, 보리스? 넌 깜빡하는 법이 없다면서? 보리스는 창피했어요. 그때 미피가 말하길, 아 참, 나도 중요한 걸 깜빡했네. 엄마가 고맙다고 너희들한테 맛난 코코아를 타주라고 하셨거든. 그러자 다들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느 날 미피는 한껏 들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학교 끝나고 이모님 춤 교습 시간에 새로운 춤을 연습하기로 했거든요. 수업이 끝나자 친구들 모두 밖으로 나왔어요. 먼저 한 발로 춤을 잘 추는 위니가 왔어요. 또 멋진 회전을 하는 멜라니가 왔지요. 뽀찌가 어디 갔지? 뛰어오르는 걸 제일 잘하는데. 바로 그때 뽀찌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발을 절뚝이는 거예요. 세상에. 왜 그래, 뽀찌야? 왜 절뚝이는 거야? 운동장에서 그랬어. 미끄럼에서 떨어져서 발목을 삐었어. 걷지도 못하겠어. 그때 미피네 엄마가 차를 몰고 오셨어요. 걱정 마. 걷지 않아도 돼. 우리 엄마가 이모님 댁까지 태워주실 텐데 뭐. 발목은 이모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물론이지. 이모님은 모르는 게 없으시거든. 그래서 엄마 토끼가 뽀찌를 태워갔어요. 다른 친구들은 걸어서 갔고요. 친구들은 지름길로 갔어요. 그래서 모두 같은 시간에 언덕 꼭대기에 있는 이모님 댁에 도착했지요. 아유, 이제야 오는구나. 이모님은 뽀찌가 다친 걸 보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셨어요. 차고 축축한 수건으로 발목을 감싸주마, 뽀찌야. 그럼 붓기가 가실 거다. 뽀찌는 다리를 방석에 올린 채로 앉아 있었어요. 아프진 않았지만 춤을 출 수 없다는 생각에 서글펐지요. 미피랑 위니랑 멜라니는 자기가 맡은 춤을 연습했어요.
뽀찌가 빠져서 슬픈 건 마찬가지였지요. 기운 내라 얘들아. 뽀찌 발목에 잘 듣는 특별한 크림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같이 공연할 수 있을 거다. 장기자랑 대회 날이 되자 모두 뽀찌가 정말 춤을 출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커튼이 열리자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왔지요. 먼저 위니가 한 발을 들고 춤을 추며 무대로 나왔어요. 잘한다, 좋아, 만세! 그리고 멜라니는 아름다운 회전을 하며 나왔지요. 미피는 백조처럼 우아한 춤을 추며 따라 나왔고요. 다들 뽀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위니는 침을 삼켰고 멜라니는 눈을 감았고 미피는 소원을 빌었지요. 그때 뽀찌가 나타났는데 글쎄 무대 위에서 멋지게 3단 점프를 해낸 거예요. 모두 박수를 보냈죠.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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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뽀찌는 하나도 안 아팠어. 이모님 덕분에 말이야. 엄마가 맛있는 과자를 구워주셨어요. 미피는 보리스랑 바바한테 주려고 가지고 갔지요. 숲을 지나가는데 나무 위에 새 한 마리가 보였어요. 나무 밑에는 버섯이 하나, 둘 아주 많이 피어 있는 거예요. 우와! 하늘에 흰 구름이 되게 많네. 그래서 세어봤지요. 하나, 둘, 셋. 헉, 우와! 저기 예쁜 나비들도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또 뭘 세어볼까? 순간 미피는 보리스네 집에 가기 전에 있는 의자 너머로 나무들이 있던 게 떠올랐어요. 의자가 저기 있네요. 그래서 세어보기 시작했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랬더니 보리스네 집인 거예요. 안녕 미피. 만나서 정말 반가워. 그런데 하늘 봤니? 시커먼 먹구름이 끼어 있어. 바람도 거세지고 말이야. 아무래도 폭풍이 오려나 봐. 당장 집에 데려다 줄게. 하지만 엄마가 구워주신 맛난 과자를 가져왔는걸. 걱정 마. 내일 다시 오면 되잖아. 그때 차 마시면서 같이 먹자. 그래서 미피를 데려다 줬어요. 금세 바람이 거세지자 미피는 무사히 돌아와 다행이라고 생각했지요. 밤새도록 비바람이 몰아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이 돼서야 바람이 잔잔해졌지요. 그런데 창밖을 보니까 나뭇가지랑 나뭇잎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차 마실 시간이 되자 미피는 보리스네 집에 또 가도 되냐고 여쭤봤지요. 그럼 되고 말고. 그래서 미피는 떠났어요. 숲속에도 바람에 꺾여나간 나뭇가지며 나뭇잎이 흩어져 있었어요. 의자가 나오자 미피는 또 나무를 세기 시작했지요.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나무는 비바람에 그만 쓰러졌지 뭐예요. 미피는 깜짝 놀랐어요. 보리스! 보리스! 하고 외치며 보리스네 집으로 달려가자 보리스가 뛰어나왔어요. 어떡해! 이것 좀 봐! 하지만 보리스는 놀라지 않는 것 같았어요. 폭풍이 오면 나무들이 쓰러지기도 하는 거야, 미피. 잠깐 이리 와 볼래?
하며 뒤뜰로 데려갔어요. 이것 봐, 해마다 어린 나무를 심어서 키우고 있어. 이게 적당히 자라면 숲에다 옮겨 심고 말이야. 어린 나무 옮겨 심는 거 도와줄까? 좋지. 당장 시작하자. 이제 다시 5그루가 됐네. 그리고 차를 마시며 맛난 과자를 먹었답니다. 미피 미피 달려라 친구들과 신나게 킁킁이 뽀찌 보리스 뽑기 아줌마도 다